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이날부터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는 미국인데요. 유럽장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시의 봉쇄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도시 기능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작됩니다. 2달간 도시 기능이 마비됐던 만큼 이제 경제를 재개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하이시 당국에서도 경제 살리기 지원책을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내일 지방선거 휴일을 앞두고 있는 관망세에 따라서 오늘장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0시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사흘 만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2% 하락하면서 2663.79포인트 선이고요. 거래대금은 3조 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1% 하락하면서 266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장중에 2654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장중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고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장중 고점은 2673선이었습니다.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던 코스피는 현재 하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요. 5.8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266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매수로 장중 전환하고 있네요. 나흘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19억 원을 사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80억 원의 소폭의 매수세를 가리킵니다. 기관 쪽에서 818억 원, 318억 원 소폭의 매도를 보이면서 현재 수급 주체들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매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반 매수하는 쪽은 운송장비, 기계 운수창고 쪽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사흘 만에 하락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소폭의 상승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흘째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0.05%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 886.88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5,4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장 0.23%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888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장중에 조금 더 1포인트 정도 상승 탄력을 키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중에 5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좁은 범위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승 반전 시도하면서 0.45포인트 오름세 886.89포인트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의 현재 움직임은 하루 만에 순매도인데요. 1,075억 원어치를 팔면서 현재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1,395억 원어치의 순매수로 시장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309억 원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동반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에서 현재 매매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주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EU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가량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도 지난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부터 풍력 쪽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태양광주입니다. OCI 현재 1% 넘는 상승이고요. 하나솔루션이 5% 가까운 상승, 38,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흑자 전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주가 반응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1.5%의 상승으로 34,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 쪽 에너지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도 주목받고
주목을 받습니다. 이 밖에 신성 ENG가 5% 넘는 탄력으로 2,325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풍력주 가운데 대장주 CS윈드가 7.18% 높은 상승을 기록하면서 58,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삼강 M&T와 DMS 같은 풍력주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가 들썩입니다. 그 가운데서 노터스의 권리락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800%의 무상증자를 발표했었죠. 8배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으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자 곧바로 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장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노터스 현재 29.37%의 강세로 만원 선의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터스는 국내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임상 수행평가를 대신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BL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언론사에서 P53 항암제에 대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14%의 강세로 8,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로 P53 항암제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 이스라엘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P53 항암제의 가치가 최소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L이 2018년에 P53 항암제를 기술 이전받게 되면서 현재 임상 1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급성 간염 관련주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간염과 또 원숭이 두창까지 전염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급성 간염 관련한 종목으로 차백신 연구소가 장중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25% 강세로 마감됐었고요. 오늘장 2% 제한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HK 이노엔이 현재 0.7% 소폭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주 성장과 투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국내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총 1,060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10대 그룹사의 투자 계획 발표였습니다. 이 투자의 핵심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였는데요. 배터리는 실적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한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 또 테슬라가 7%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곧바로 이에 반응하는 LNF가 3%의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5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사흘째 주가 상승하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주력 고객사들의 양극재 수요가 뚜렷하고 또 뚜렷한 가격 인상까지 이루어지면서 2분기 실적 기대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는 코스모 신소재가 1.5% 상승하고 있고요. 동박주도 나란히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SKC 3에서 4%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해질의 후성 1.28% 상승이고요. 폐배터리주 MPC도 3% 상승하며 1,400원 선에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가운데서 폐배터리를 ESS 설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ESS를 풍력발전 설비와 연계를 해서 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자 폐배터리주의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에 현대차가 또 기아와 함께 향후 8년간 전기차에 투자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가장 강하게 또 움직였었던 우수 AMS 전기차 변속기 핵심 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이 현재 주가 5%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신한금융투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선거 휴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장은 혼조 양상이죠. 어떻게 시황 한마디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피크아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런 말투는 아니고 피크아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조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WTI 유가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20달러 부근까지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피크아웃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연속적인 미국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나스닥 선물 상승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은 오늘까지 상승하게 되면 연속 5일 정도 상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전 9시 시장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움직였으나 지금은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도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PCE 물가지수 지난달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피크아웃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물가 쪽에 문제가 좀 해소 기미를 보이면서 시장이 바로 화답하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물가 그리고 긴축 관련해서 시장의 의견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제 양봉 이후에 오늘 양대 지수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움직이는 특징적인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 또 수요가 확대된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럽연합 신재생 정책의 가속화되는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 최근에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풍력까지도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2030년까지 약 400조 원을 투입을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녹색 에너지로 러시아에 있는 이런 굴레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불안은 이번에 확실하게 좀 겪었고요.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향후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종목으로는 오늘 CS 베어링과 유니슨 그리고 동국 SNC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대장주 같은 경우는 CS 베어링이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태양광 업체들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이렇게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은 폭력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따라가는 것이 유니슨과 동국 SNC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시는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긴 호흡에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운된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장대 양봉의 모습으로 부담스럽지만은 충분히 윗골이 채워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조금은 긍정적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각국의 국가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로 에너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의 매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의 움직임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전히 주목해 봐도 될 만한 섹터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쪽은 이달에 국내 10대 기업들이 1,060조 6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였거든요. 바이오주가 오늘 또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이제 내일이 되면 6월이 시작이 됩니다. 6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K-바이오 행사가 줄 이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행사 모멘텀으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금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스코, 미국의 임상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USA까지 지금 줄줄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보통은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어쨌든 대형 3사 움직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셀트리온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주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선 전방 산업의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시장이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6월에 지금 행사를 앞두고 사실은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 상승 좀 많이 나와줬지만은 그 이상의 점프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되는 모양이고요. 여기에서 레벨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6월에 있는 행사가 좀 성공적으로 좀 뜨거운 반응이 나와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조금 먼 이런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기존에 우리가 6월 행사 앞두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보수적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월에 바이오 국내 행사 모멘텀이 있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기대를 낮추면서 대응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살펴봤고요. 배터리입니다. 실적 성장과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 3박자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섹터죠. 오늘 장 또 주목을 받고 전방위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사업 쪽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나가지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거는 테슬라의 조정 때문이었는데요. 흔히 말해서 600달러대의 테슬라로 내려앉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700달러로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다음 주 정도에는 800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발목을 잡는 뉴스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에 지금 도달했다라는 내용의 부정적인 뉴스 기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니켈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최근에 상승폭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려왔는데 강세장은 끝났다라는 의견이 조금 나오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는 것은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의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C라든지 LNF,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움직임 잘 그려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 시장 매수에 대한 패턴은 유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도 2분기에 미국 투자와 함께 실적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시티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도로 그리고 목표가를 9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크게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병재 부지점장 여전히 배터리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가능하다는 의견이셨는데요. 자, 오늘 크게 움직이는 세 가지 섹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타 종목들도 움직입니다. 오늘 어떤 쪽에 또 관심을 가지실지 추천주 알아볼게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작년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런 종목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 아라미드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탄소, 섬유의 이런 수급은 굉장히 타이트한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생산 능력의 2배 이상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000톤 수준이고요. 내년 4월에는 9,000톤 수준으로 생산 능력을 증설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항공용 탄소 섬유와 수소 저장 용기 시장 등의 이런 진출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도 지금의 차트 모양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첨단 소재인 아라미드 같은 경우도 올해 이익폭이 작년 대비해서는 7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조정 이제 바닥 다지기 끝났으니 한번 진입을 잡아보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 섬유의 수급이 타이트하고 또 증설까지 모멘텀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 부근에서 현재가로 바로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바닥 다지기 구간이 단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목표가 자체는 아직도 시장 변수가 다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원 선까지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60만 원 선 터치하면은 어느 정도 일부는 자신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나왔던 저점 부근이 4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탄소 섬유의 효성 첨단 소재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지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